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보게 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하얀 빛이 보인다거나 다른 세계를 본다거나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신이나 상상이 아닌 의학, 심리학, 호스피스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고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후 세계를 보았다고 직접 주장한 실제 사례 두 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례들은 사후 세계를 증명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으로 남긴 실제 인물들의 증언입니다. 이 영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하여 한 발 빠른 정보로 더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경험은 무엇일까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경험은 인생의 장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운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장면들이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얼굴, 중요했던 선택의 순간, 후회되던 장면들까지 이 현상은 흔히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마지막 순간에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들이 혼란스럽기보다는 마치 정리되는 느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된 두 번째 경험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방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의 특징은 공포보다 안정감과 평온함이 더 강했다는 점입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역시 강한 감정 기억과 애착 대상이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으로 설명됩니다. 가장 많이 보고된 세 번째 경험은 빛과 평온함입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아주 밝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어요. 밝은 빛이 났어요. 이 경험 역시 뇌가 극한 상황에서 시각과 감정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공포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정말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 지금부터는 사후 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한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차분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였던 에벤 알렉산더의 이야기입니다. 에벤 알렉산더 사례는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 뇌와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균성 뇌염으로 갑작스럽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억이나 경험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동료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한 뒤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복 후 그는 오프라인 프리쇼에서 직접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닌 곳을 분명히 경험했다. 그가 묘사한 것은 강한 빛, 압도적인 평온함, 말이 아닌 이해로 소통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 경험이 단순한 환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은 뇌의 활동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경험한 사후 세계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경이로웠다 였습니다.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베티 이디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그 빛의 안기어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망 후 의학적으로 되살아난 그녀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970년 그녀는 자궁외 임신 수술 중 심각한 출혈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몸을 떠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은 강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따뜻하고 평온했으며 비난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마주쳤다고 말하며 이 경험을 통해 삶은 결국 사랑으로 이해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개인의 종교적, 영적 해석이 강하게 반영된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더 무서워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지금이 더 중요해졌다. 나중에 하자고 미뤘던 걸 그만 미루게 됐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아꼈던 순간, 괜히 자존심을 세웠던 장면, 그냥 넘겨버렸던 하루. 이야기의 핵심은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턱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느냐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재산, 직업, 사회적 지위. 자신의 권위와 재산에 집착하던 사람도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 위의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평범한 하루가 그립다. 마지막 감정은 공포보다 정리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을 공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록과 증언에서는 마지막 감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정리되는 느낌, 놓아지는 느낌, 이제 괜찮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혼란과 공포보다는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1분에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미뤄두었던 말, 괜히 아꼈던 마음, 당연하다고 넘겼던 하루. 이 영상이 두려움을 남기기보다 지금의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죽기 1분 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